안녕하세요. 015빠입니다. 오늘 영상은 군대 가기 전에 이 영상을 보고 간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으로 이 영상을 제작을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병역법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연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한편 모든 국민은 헌법상 신체 자유를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자의로 병역, 동원 등을 강요할 수 없으며 반드시 법률에 의해서만 국방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군 복무를 강요당하고 있죠. 그래서 여성은 또 여기 보면 지연에 의하여만 복무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주로 이 영상은 남성분들에게만 해당하는 영상이 되겠네요. 저는 공사군번으로 10년 훨씬 이전에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바뀌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군대는 오늘의 군대도 어제의 군대도 그리고 1년 전의 군대도 5년 전의 군대도 10년 전의 군대도 바뀌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군대도 똑같을 것입니다. 할 일이 없어도 눈이 오면 가만히 놔두면 눈이 녹는데 눈을 치워야 되고요. 가을 되면 가만히 있는 진지를 허물고 또 진지 공사를 해야 되고요. 또 보초 근무도 서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 되고 정해진 일과 시간에는 어쩔 수 없이 활동을 해야 되는 게 군인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제가 근무한 부대는 강원도 화천에 있는 27사단 이기자 부대입니다. 여러모로 말이 많은 부대죠. 부대 이름에 대해서 다양한 썰이 있긴 하지만 군생활하는 내내 그 썰에 대해서 어느 게 맞는지 제가 판단할 수 없었으니까요. 다른 분들은 그냥 이기자 부대가 이런 이름을 갖고 있구나 라고 이 정도만 생각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단지 이기자 부대가 특별한 게 하나 있는데요. 여기서 뭐를 보면 되냐면요. 군기, 훈련, 아니면 너무 춥다 이런 게 특별한 건 아닙니다. 단지 구호, 경례 구호가 특별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른 경례 구호들은 대부분 두 글자로 이루어집니다. 두 글자로 단결, 돌격, 수색, 멸공, 필승, 특공 이런 식으로 두 글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기자 부대만 유일하게 세 글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기자 이런 식으로 경례를 합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추억이 뭐냐면요. 이 계급에 따라서 얘기하는 격려하는 느낌 자체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2병이나 1병일 때는 군기가 반짝 들어서 멀리서 이기자 이런 식으로 격려를 하는데요. 상병 같은 경우 정도 되면 이기자 이런 식으로 이기자 이런 식으로 격려하고 병장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폼을 부르면서 이기자 이런 식으로 이기자 이러면서 정말 말년 정도 되면 그냥 에이 에이 이런 식으로 격려했던 그런 재밌던 기억들이 납니다. 제가 군대 얘기했던 썰은 이제 지나가도록 하고 다시 대한민국 군대 얘기를 해보면요.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난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처럼 먹고 싶은 것은 배부르게 먹으면서 살 수 있으니까요. 비록 지금 경제가 좋지 않고 취업도 어렵다고 하지만 이 시간에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편안한 곳에서 와이파이만 키면 이 영상을 볼 수 있고 또 너무나도 힘들어서 배가 너무나도 고파 2, 3일 동안 굶고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차피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으니까 나라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더 낫습니다. 평생 불평을 갖고 불만만 가득한 인생을 살기에는 여러분들의 20대가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최근에는 군생활이 많이 편해졌다. 이제는 병장 월급이 20만 원이 넘는다.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과연 군생활이 편해졌을까요? 제가 근무할 때는 군생활이 24개월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군생활이 너무 짧다. 너무 짧은 거 아니냐. 그래갖고 어떻게 군대를 강하게 만들 수 있느냐.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요. 외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군대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마치 일주일처럼 느껴졌던 거 예비역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군생활을 하게 될 여러분들도 이제 곧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군생활이 이제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된다고 하죠. 여기서 제가 경험했던 일, 이제 군생활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잡아라 라는 말을 제가 해드리고 싶은데요. 옛날부터 군대는 줄을 잘 서야 된다는 말이 있었죠. 근데 막상 훈련소 이런 데를 입소해서 보면 도대체 줄을 잘 서면 뭐가 좋지? 자대 배치 받기 전에도 줄을 잘 서는 게 뭐가 좋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대에 들어왔는데 자대에 들어오니까 이제 그때서야 줄 잘 서는 게 어떤 건지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자대 배치를 받으면 각각 위치에서 뭐 보병, 포병 아니면 뭐 다른 주특기를 갖고서 군생활을 하시게 되는데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조언은 뭐 자격증이나 전공한 게 있으면 반드시 주특기로 군대에 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자격증이 없으시다고요? 나는 뭐 자격증도 없고 뭐 전공도 없어 라고 하시면 이 영상을 더욱더 잘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한민국 성인 남자라면 다 갖고 있을 법한 운전면허 자격증 1종 보통을 가지고 운전병으로 지원을 해서 군대에 입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후반기 교육을 받고 실제 자대에 배치를 되었는데요. 사실상 운전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운전을 많이 하지 않았고 이기자부대 뭐 화학대를 들어갔었는데요. 뭐 화학대 자대에 배치받아서 가서 보니까 그 당시 뭐 나이가 일반적으로 한 군대 생활을 하는 나이보다 한 4, 5살 많은 사람이 선임으로 있었는데요. 그분이 전역을 앞두고 있었어요. 뭐 그래서 전역 예정자인 선임이 맡고 있던 유류계열, 기름에 관련된 일을 해야 될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뭐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이라면 뭐 군수계열, 작전계열 뭐 이런 계원에 대해서 알고 계실 텐데요. 계원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뭐 행정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1종, 2사종, 7구종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계원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 유류계원이라는 3종 사수가 이제 나가야 될 타이밍이 됐고요. 누군가가 부사수로 들어와서 이 일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누가 이 지저분한 일을 물려받아서 해야 되나, 이런 게 그 당시에 부대의 이슈였죠. 뭐 소문으로만 보면 3종 유류계원이 된다라고 하면 한겨울에 폐유를 맨손으로 만지고 정리하고 뭐 200리터짜리 드럼통을 막 들고 정리해야 되고 굴려야 되고 막 정말 고생을 많이 한다라는 그런 소문이 많이 돌았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아무도 그 유류계원을 할 생각이 없었죠. 그런 유류계원을 제가 어느 정도 반강제적으로 유류계원을 맡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유류계원을 맡아서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훈련도 받아야 되고 행정 업무도 따로 봐야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3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요령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남들은 정말 추울 때 밖에서 막 꽁꽁 껴입고서 막 삽질하고 있고 정말 더운 땡볕에서 또 삽질하고 이러고 있을 때 저는 뭐 보수대로 유류 받으러 갔다 올게요 라고 기름 받으러 가기도 하고, 추울 때는 뭐 행정반에 있는 군수반에 있는 따뜻한 난로 옆에서 일을 하기도 했고요. 뭐 그리고 행정 업무가 밀렸다는 뭐 핑계를 대고서 뭐 많은 훈련이나 뭐 이런 것들에 예외가 되기도 했습니다. 뭐 그때 같이 군생활 했던 사람들은 저 자식 근데 정말 불쌍하다, 너무 일이 많아서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있고 정말 불쌍한 놈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는데요. 그렇게 사람들이 볼수록 저에게는 더 편하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원래 살면서 보면 정말 좋은 거는 나 혼자만 알려고 하고 나 혼자만 누리려고 해요. 그런데 어죽지 않은 뭐 중간 정도나 아니면 어려운 것들은 이걸 누군가 같이 해서 이 어려움을 분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또 뭐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사는 것이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국 뭐 반강제적으로 3종 유류병을 시작했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혜택과 권력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들은 뭐 삽 들고 다닐 때 저는 수첩을 들고 다니면서 그날에 해야 될 일들을 많이 적고 계획을 하고서 군생활 내에서도 하루하루를 살게 되었고요. 또 뭐 매일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뭐 국방물자 시스템이라는 뭐 재고관리 프로그램 같은 것도 제가 취급을 하고 다뤘었고, 워드 프로세서도 제가 잘 못했었는데 정말 능숙하게 워드 문서도 다룰 수 있게 되었고, 그 당시에 인트라넷이라고 인터넷 비스무리한 거를 군대에서 할 수 있었어요. 그런 인트라넷에 있는 정보들, 많은 자료들을 저는 볼 수 있고 저는 그거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혜택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유류계원뿐만 아니라 그때 수송계원도 같이 하게 되었는데요. 또 남들이 볼 때는 제 3종 기름쟁이 하는 것도 빡센데 수송계원까지 아니라 얼마나 빡셀까 라고 하지만 막상 해보면 그거 별것도 아니거든요. 금방금방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근데 또 이게 어느 힘이 생기냐면요, 군대에서 처음에 뭐 신입 하사나 뭐 소위들
이런 사람들은 제가 어떻게 배차를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차를 배차받고 나갈 수도 있고 안 좋은 차를 배차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당직 근무를 쓸 때 제가 기름을 1시간, 2시간 더 떼어준다라고 하면 보일러를 오랫동안 틀어주고 좋은 부사관, 좋은 상사가 아니라 좋은 간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저에게는 이제 보이지 않는 파워를 갖고 있게 저는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는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군대 내에서. 그런데 남들이 보기에는 쟤 정말 불쌍해. 정말 빡세게 일하고만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시간에 그 시간에 저는 남들보다 성장하는 시간을 또 갖고 있었습니다. 8대의 법칙, 파레토 법칙 아시죠? 대부분 80%의 사람들이 남들이랑 행동하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고 움직이는데 그중 20% 사람들은 똑같이 행동하는 것 같지만 다른 생각을 하고 자기의 길을 찾고 그 길 가운데서 남들보다 더 나은 여유와 혜택 등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군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생활을 하다 보면 언젠가 군대 내에서 CP병이 필요하다, 행정병이 필요하다, PX 관리병이 필요하다, 군수개원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 부사수들을 모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막상 그 회차에 들어가서 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그 일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없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자리가 생긴다면 눈치 보지 말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일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물론 힘들 수도 있어요. 이거 괜히 했나?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군생활하는 그 긴 시간에서 1개월, 2개월 정도 힘들고 난 뒤에 정말 많은 거를 누리고 많은 걸 배울 수 있다면 당연히 도전해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저는 개헌 생활을 하면서 진중문고라고 아시나요? 군대에서 나라에서 군대에 보내주는 서적들을 진중문고라고 하는데요. 저는 군대에 있는 진중문고를 전역할 때쯤 싸그리 다 읽고 나왔습니다. 그만큼 제 개인적인 시간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남들은 제가 정말 바쁘고 힘들게 일했다라고 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그 덕분에 저는 군대 가기 전에 정말 엉망이었던 제 인생과 삶도 군대 이후에 나와서는 제 계획도 세울 수 있게 되었고요. 필기하는 습관, 아니면 책을 읽는 습관, 그리고 어떻게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알 수 있게 되었고요. 군 생활을 계기로 해서 제 인생이 많이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군대를 이제 가시게 될 분들은 꼭 제 말을 명심하시고 이런 기회가 있다라면 일반적인 생활보다 조금 다른 군생활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조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계속해서 찾아뵐 거고요. 혹시나 군대를 갈 친구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조금이라도 바뀌었으면 하는 제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럼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군대 생활 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015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